자, 오늘은 제약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뉴스가 좀 나면서 주가가 한번 터지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대원제약이고요. 우리가 감기약으로 많이 먹고 있는 콜대원이라고 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제약사입니다. 자, 오늘 대원제약 차트 한번 보면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대원제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네요. 지금 2890포인트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2900포인트를 갈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 아마도 하반기에 들어가면 3000포인트를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 종합지수가 좀 많이 올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히 이제 이 물려있는 사람들도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제약주고요. 대원제약입니다. 자, 제약주의 특징이 뭔가요? 제약주가 여러 가지 이슈가 조금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여겨서 보고 있는 것은 신약이겠죠, 신약. 신약 개발. 신약이 하나 터지면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오르죠. 하지만 또 반대로 이 제약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당장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오주라고 그래가지고 꿈과 희망을 먹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회사에 기준을 맞춰 본다면 단연코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 자산 아니겠습니까?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돈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내가 투자한 돈에 누가 보호를 해주지 않거든요. 반대로 예금은 나의 예수금, 내가 투자한 금액, 본전을 지켜주죠. 하지만 수익이 굉장히 작죠. 예금 수익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낼 것만 우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수익이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번 돈을 그냥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이유가 다른 종목들을 제거하더라도 일단 상폐가 되는 것이 휴지가 되겠죠. 상장 폐지. 상장 폐지라고 하는 것이 회사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증권사,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이 거래가 안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상폐를 막거나 얘네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어떠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이 운영비를 위해서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가는 밑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실적을 기반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 뭐 삼성 종목이 되던 뭐 LG가 되던 카카오가 되던 뭐 네이버가 되던 간에 무조건 실적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을 매수는 되도록이면 진짜 뭐 데이 트레이딩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약주 중에서도 대원제약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자, 그래도 실적을 꾸준하게 잘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재무추이를 이렇게 가보시면은, 자, 연간 매출액
매년 증가를 하고 있죠. 2023년 기준으로 매출액 5,270억 매출액을 내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은 322억 냈습니다. 자, 2022년에 430억을 냈었는데 2023년에는 실적이 좀 줄었어요. 요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다음 뉴스를 좀 찾아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지난해의 실적이 많이 하락했던, 영업이익이 하락했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자, 3분기에 대한 비용 이슈가 뼈아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가 주력으로 팔고 있는 제품이 콜데원, 키즈펜 시럽인데요. 감기약이에요. 감기약에 대한 판매 제조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회수, 폐기가 진행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4월 달에 다시 이제 8월 달에 생산이 재개가 되면서 4분기 쪽에 실적이 반영이 되었고, 자, 3분기에 대한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까 봤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이런 영향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실적을 보시면은 3분기에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이제 1분기에 돌아와서 올해 3월달 매출액 1,583억 원, 영업이익 150억 원. 자,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가 전년도 동기 대비 66%나 증가를 했죠.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대원제약이 자, 약을 파는데 장사를 잘 하고 있구나. 돈을 잘 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짚고 넘어가는 게 내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구하려는 어떠한 행동, 뭐 한 단기적인 액션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뭐 감자, 유증, 사채, 뭐 이런 것들, 뭐 대출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공통점이 돈이에요, 돈. 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이제 회사를 운영해 나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필요하려면 자, 일단은 은행권에다가 금융권에 대출을 할 텐데 금융권 대출보다도 또 주식 상장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한테 손을 내밀어요. 주주들한테. 그래서 뭐 유상증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환사채,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릴 수도 있고 또 감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돌발적인 악재가 나온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돈의 크기를 보셔야 되는데 재무 비율로 보시면은 자 일단 얘네가 PBR이 1.14고요. 퍼가 13.46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위치가 높지는 않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현재 이제 2024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유동 비율이 127%, 당좌 비율이 좀 낮네요. 당좌 비율은 73%, 유보율이 2461%, 자, 이자 보상 배율이 6.1%입니다. 얘네가 부채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어들이고 있는 돈을 가지고 충분히 이자도 낼 수 있을 정도의 회사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내 유보율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일단 돈은 어느 정도 잘 가지고 있는 회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기초성 현금 자산이 대략 한 320억 정도의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제약사인데 어떠한 제품들을 좀 팔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일단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제약 부분 그리고 화장품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화장품 쪽은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신사업에 조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얘네 이제 대원제약의 가장 안 좋은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찾아본다면 이 자회사거든요. 자회사가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있어요. 신사업을 하려고 이것저것 좀 손을 댔는데 돈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제품을 보시게 되면 여기 제약 부분과 화장품 부분이 있는데 전체 매출액의 2.5%, 뭐 합쳐봐야 3.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대한 매출은 지금 제약 쪽, 이 감기약, 뭐 소염 진통제, 해독제, 뭐 이런 거에서 매출액을 대부분 다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타이틀이 대원제약의 힘못 쓰는 자회사. 이 SD생명공학이라 그래서 얘네를 인수를 하면서 화장품 쪽에 진출을 했어요. 뭐 마스크팩이나 이런 거를 파는 회사인데, 자, 얘네가 이제 자회사에서 돈을 잘 벌어다 주지 못하니까 이 본사에서 자회사를 살리려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SD생명공학도 지금 회사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매출액이 계속 감소를 하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회사가 좀 안 좋은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 부분이 조금 리스크로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오늘 주가의 양봉을 만들게 된 뉴스를 찾아보면은 오늘 시장에 한 15%까지 주가가 쐈어요. 결국엔 이제 이렇게 주가가 고점을 찍고 쭉 떨어졌잖아요. 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다는 소리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다라고 보여지죠. 물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튀어오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본전에 던지고 익절에 던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로는 현재 주가가 이 이평선 위에서 양봉을 뽑아주고 있고, 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하루짜리의 양봉으로 끝날지 아니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줄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양봉을 만들어준 뉴스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요. 라파스 세계 최초 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식시장과 의료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과 라파스가 공동 개발 중인 세계 최초형 패치형 비만 치료제를 임상이 올해 10월에 종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약사니까 임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 있겠죠. 자, 임상은 대부분 3상까지 하게 되는데요. 얘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1상이 자, 10월에 종료한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2상이 들어갈 거고 3상이 들어가는 이슈가 남겠죠. 이 임상 실험을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뉴스가 나오는 것은 자, 세계 최초라는 것이 중요하죠. 세계 최초형 비만형 치료제. 요거 뉴스발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대원제약 오늘 뉴스가 났죠. 뉴스발로 주가가 올랐어요. 안정적인 실적을 좀 가지고 있죠. 자, 리스크로 보이는 것은 자회사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고 저점에 조금 주가가 상승했다가 이렇게 조정을 주는 이런 저점에 들어가면 단타로 한번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단타로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돈의 의미 돈은 거래량이죠. 거래량 같은 경우는 과거의 주가에 넣었던 거래량들을 더 뛰어넘는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는 경우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평선. 이평선이 되도록이면 이 주가, 이 캔들 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평선들이 다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이 캔들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 제일 이상적이고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대원제약이 뭐 실적은 잘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되지 않는 소형주이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락 폭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최대한 주가를 조금 저점에서 매수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차트를 한번 길게 내려보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길게 내려보시면은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얘가 주가를 지지를 해주는 지지 라인들이 보여요. 자, 이 자리는 웬만하면 지켜주는 자리죠. 자, 여기 구간이 대략 한 14,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14,000원 정도만 얘가 이탈하지 않고 지켜준다면은 그래도 꾸준히 주가를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매도를 하는 매도 목표가는 오늘 양봉을 때렸던 16,700원, 16,500원이 낫겠죠? 16,500원 목표가로 단기 목표가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봉상에서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주는 그런 자리들을 찾아보시면은 자, 오늘 강하게 주가 상승하고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15,000원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는 자리는 조금 더 밑에 내려오는 자리. 자, 일봉상과 이 분봉상을 봤을 때 주가가 흘러내리고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이런 자리들 한눈에 띄는 자리가 보이죠. 그래서 한 14,500원 정도를 매수 타점으로 잡고요. 손절은 14,000원을 이탈하면 손절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 위로 올라왔을 때 16,500원에 매도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은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단기 투자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손절을 꼭 고려를 해서 들어가야 한다. 특히 이 단타로 들어가려면 큰 금액보다는 절대적으로 소액으로 들어가셔야만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원제약에 평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단기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대원제약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보시고요. 주가 이렇게 떨어지면 14,500원 정도 오늘 이 캔들을 넘어서지 않는 이 구간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지지라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받고 한 차례 슈팅 나오면서 오늘의 고점 자리였던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나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워낙 소형주니까 수급은 크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약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기관들은 좀 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이게 개인 수급이 많았고요. 개인들이 좀 팔고 외국인들이 좀 들고 오고 있으니까 아마도 한 차례는 더 슈팅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막바로 주가가 가지 않더라도 일단 대원제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있으면 가장 큰 장점이 매출이 안정적이에요. 매출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어느 정도 매출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 리스크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원제약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자, 오늘부터 뭐 대략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주가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은 흐름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매도, 손절 라인 꼭 기억하셔가지고 혹시 내가 매수를 했다면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